최전방의 공격수와 그 아래 2선의 중앙에 자리 잡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역할들입니다. 중앙에 자리 잡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한 칸 옆으로 벌어진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우측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침에서 몇 가지 다른 옵션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건 영상의 마지막 챕터 전술론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공격형 미드필더를 둔다고 해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좌측의 윙포워드 혹은 우측의 윙포워드가 활동하는 측면까지 넓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중앙 포지션에 해당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은 그 어떤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선수의 개인 지침에서 아무리 넓게 지침을 건다고 해서 윙포워드가 활동하는 측면까지 넓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FM은 크게 3개로 구분이 되죠. 중앙,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래서 중앙의 선수들은 중앙의 선수들이 수비를 하고, 그리고 측면의 선수들은 측면의 선수들이 수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공미의 역할도 크게 구분을 하자면 득점 같은 걸 하려고 침투를 하는가, 혹은 최전방의 공격수와 3선 혹은 4선의 중앙 미드필더들과 연결하는 링크 역할, 그러니까 연계형인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1처럼 이렇게 정확히 딱 갈라서 어느 쪽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선수의 역할과 지침, 능력치 등으로 봐서 좀 더 침투형인가, 좀 더 연계형인가, 그렇게 비율적으로 구분을 하는 게 맞겠네요. 침투형 역할은 섀도우 스트라이커, 좀 더 전방에서 도전적으로 연계하는 건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조금 더 뒤에서 자리를 잡고 연계 슈팅, 모두 만능인 육각형 역할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와 같은 성향을 가졌지만 온더볼 스페셜리스트인 트랙 아티스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서 안전하게 극단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엔간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포지션의 역할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만 있는 이름이 멋진 역할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우선 2선의 공격수라는 의미입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 공격수의 점포를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센터백을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서 합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주발이 오른발이냐 왼발이냐에 따라서 우리 팀의 전술의 오버로드가 오른쪽에서 연결되는지 혹은 왼쪽에서 연결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왼발이라면 왼쪽에서 오버로드가 걸려서 섀도우 스트라이커 쪽으로 패스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상대 수비수를 돌아서 왼쪽으로 침투를 하니까.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오른발이라면 우리 오버로드는 오른쪽에서 이루어져서 오른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야지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섀도우 스트라이커 경우에는 왼발 오른발이 특히나 중요한 편입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기본적으로 성향도 굉장히 높고 선수의 내부적으로 합스페이스와 채널을 공략하는 드리블 인투 채널이라는 히든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로 침투를 해서 여차해가지고 공을 몰고 측면까지 끝까지 달려가기도 해요. 자기가 채널로 들어가서 실제로 골을 노리는 경우도 많고,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경우에는 최전방에 공격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수를 연계형으로 놓고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주 득점원으로 써도 될 정도입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색깔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다른 공격 임무 역할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동료들이 공을 가졌을 때 공간으로 침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슈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지침이 켜져 있긴 한데 기본 성향이 좀 더 한 칸 낮아요. 그리고 드리블이나 위험한 패스 같은 그런 도전적인 행동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직접적으로 침투를 해서 타격을 한다기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조금 더 뒤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리거나 하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트랙 아티스타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이 공을 가졌을 때 전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간치의 경우에는 지문 임무니까 완전히 섀도우 스트라이커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외하고, 결국은
이 선에서 전방으로 침투하고 득점을 원한다면은 그 최적의 역할은 섀도우 스트라이커입니다. 이렇게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이 선의 전진형 포워드라고 부르면 딱 들어맞는 그런 움직임과 그리고 그런 행동 선택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섀도우 스트라이커만 놓으면 무조건 득점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은 현재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대 수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압박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침투에 들어갈 때 그 대신 압박을 받아줄 만한 최전방의 공격수가 있어야 됩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와 같이 침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섀도우 스트라이커 대신에 상대 수비를 끌어내준다던가 하는 확실한 임무가 있어야 돼요. 상대의 공간이 많다면은 최전방에 같이 침투에 들어가는 어드밴스 포워드를 놓아서 두 명을 동시에 한 곳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섀도우 스트라이커와 같이 짝을 맞추는 역할은 타겟 포워드가 보통은 선택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의 두 공간이 넓을지 혹은 좁을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 포워드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그리고 그 공간으로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침투를 해서 들어가고, 상대 센터백은 타겟 포워드에게 끌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선수의 역할을 조합을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앞서 말한 대로 전진형 포워드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치도 전진형 포워드와 거의 비슷한 능력치를 요구를 합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에게는 골 결정력, 오프 더 볼, 예측력, 침착성, 가속도, 민첩성과 같은 공격수로서의 능력치가 1순위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만큼 거기에 패스나 시야 같은 능력치가 있으면 좀 더 좋겠네요. 윙 포워드 자리에 인사이드 포워드와도 굉장히 비슷한 색깔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측면의 인사이드 포워드보다는 최전방의 연계형 공격수랑 짝을 맞춘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좀 더 득점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최전방의 타깃 포워드와 그 이선의 섀도우 스트라이커, 이 조합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조합이니까 한번 잡숴 보십시오. 혹시라도 타깃 포워드가 지원 임무라서 득점을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타깃 포워드가 오버로드가 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아이솔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또 오버로드가 걸리고 타깃 포워드가 또 아이솔레이션이 돼서 슈팅을 때리고 하는 그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조합입니다. 우리는 이미 윙 포워드 포지션에서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내부적으로 포커스 플레이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는데 잠깐 헷갈리는데, 추가적으로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에는 팀 지침을 따르지 않는 크리에이티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히든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팀 전술의 지침들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치를 이용한 선택지를 좀 더 높은 비율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설명을 하자면 좀 애매한데, 정확히 반대되는 역할이 뭐가 있냐면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볼 위닝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볼 위닝 미드필더는 명백하게 팀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개인 플레이어예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팀 전술을 조금 덜 따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볼 위닝 미드필더는 조금 더 팀 플레이를 따르는 편입니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앞서 살펴본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좌우로 넓게 움직이고 침투하는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스트라이커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의 폭이 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커다란 사각형이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활동 구역이라고 치면은 안쪽에 있는 조금 더 작은 사각형이 전진형 풀메의 활동 구역입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 구역에서만 움직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보자면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측면으로 돌아서 뛰고, 수비할 때도 조금 더 아래쪽까지 내려오고,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조금 더 중앙에서 조금 더 삐쭉삐쭉하게 스루 패스를 찌르거나 이런 역할이란 의미예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의 공격 임무, 지원 임무 모두 기본 위치와 움직임에 대해서는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한 그런 지침이 따로 없어요. 특별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지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격 임무와 지원 임무 공통적으로 슈팅을 적게 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죠. 그리고 위험한 패스를 하도록 도전적인 패스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활동 반경은 섀도우 스트라이커보다 좁지만 스루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넣어주겠죠. 즉 공미 포지션의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슈팅을 자제하고 오로지 모든 행동을 패스에 몰빵한 패스 싸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주발 또한 앞에 패스 싸게라고 말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자신이 공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오른발을 두는 게 맞고, 왼쪽으로 공을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 왼발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의 대표적인 선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주 보는 토트넘의 제임스 메디슨이 그런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빠르진 않지만 시야가 좋고 기술이 좋고 발밑이 좋고 그리고 팀 동료들과 같이 움직이는 빈도도 높고 그런 선수들이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치들도 패스 싸게로서 활약할 수 있는 개인기 패스, 볼터치, 시야, 전제성, 침착성, 판단력, 민첩성 이런 능력치들이 요구가 됩니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항상 상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한 중앙구역, 즉 센터백 요 앞부분에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탈압박을 할 수 있는 개인기, 민첩성 혹은 가속도 같은 아예 피지컬이 좋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예측력, 전제성, 침착성,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좋거나, 그 양쪽의 능력치 중에서 한쪽이 확실히 좋은 게 좋아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워낙에 자주 사용되고 그리고 오래된 역할이라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 선택지를 가졌는지 대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는 침투를 하라거나 앞으로 전진을 하라거나 하는 특별한 움직임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향도 적당히 중간쯤 되고, 그리고 슈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좀 더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면은 공격 임무, 드리블을 도전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지원 임무, 그래서 중앙에서 활약하는 패스 싸게, 딱 말 그대로입니다. 우선 공격형 미드필더의 선수의 개인 지침을 살펴보면 다른 역할들에 비해서 심심하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지침들이 특별히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게 없습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측면으로 돌아뛰는 지침도 없고, 그리고 좌우로 활동폭이 그리 넓지도 않고,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처럼 드리블이 켜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험한 패스가 켜진 것도 아니고, 슈팅이 제한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공격형 미드필더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보다 좌우로 살짝 좁습니다. 그리고 기본 성향 자체가 앞에서 말한 역할 두 개보다 낮아서 위아래로 조금 더 깁니다. 위아래로 조금 더 길어요. 공격형 미드필더의 공격 임무의 경우에는 포지션 고수가 완전히 꺼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움직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오프더볼 능력치를 이용해서 빈 곳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빈도가 살짝 더 높긴 할 겁니다. 기본적인 성향이 낮아서 침투를 하는 주력 공격 패턴으로 쓰기에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거리 슈팅 능력치가 좋아서 중거리 슈팅을 원한다면은 지원 임무를 더 가지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빈도를 줄여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프더볼 능력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는 능력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곳, 상대의 수비가 없는 곳, 확률이 높은 곳을 골라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움직임을 오프더볼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살짝 움직여 슈팅을 때리는 것, 이것도 오프더볼 능력치가 높으면 좋아요. 물론 중거리 슈팅 능력치도 좋으면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겠죠. 공격형 미드필더는 성향도 낮고 그리고 드리블을 이용한 침투가 효율이 좋지 않다고 말했으니 선수의 주발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오버로드에 포함되는 선수라면 해당 오버로드에 필요한 방향으로 주발을 맞춰주는 건 기본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만능형 역할이긴 한데, 좀 나쁘게 말하자면 이도저도 아닌 좀 특색이 없는 역할이긴 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선수의 능력치가 좋다면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해당하는 모든 역할들에 대해서
골고루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능력치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특별히 죽을 쓰는 일은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적당히 활약을 해주긴 할 겁니다. 그만큼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이 역할 자체가 주인공에 해당하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상되는 질문, 염소 아저씨, 그러면 공격형 미드필더에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을 켜면은 섀도우 스트라이크처럼 움직여요?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험한 패스를 걸면 전진형 플레이메이커처럼 움직여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FM은 역할이 고정되면은 그 역할에 해당하는 내부적인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선수의 지침을 몇 개를 추가한다고 해서 다른 역할들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런 행동 패턴을 몇 개를 끼워 넣으니까. 하지만 지침 몇 개를 추가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역할들을 같은 역할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겠네요. 요구하는 능력치를 보면 피지컬을 제외한 많은 기술적인 능력치와 정신 능력치를 요구를 합니다. 왕년의 슈퍼스타 파울로 디발라의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33살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력을 제외하고, 지구력이 많이 낮죠. 지구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능력치가 현역의 그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끝내주는 슈팅 능력, 끝내주는 중거리 능력, 패스, 그리고 천재성, 그리고 적당히 좋은 판단력, 그리고 끝내주는 민첩성, 육각형의 역할에 부합하는 능력치들이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생각나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꼽으라고 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겠네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굉장히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은 파울로 디발라의 경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지원 임무, 좀 더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가 있도록, 좀 더 후방에서 좀 더 패스와 시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공격 임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만드는 전술의 컨셉의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공격형 미드필더는 만능형 역할인 만큼 육각형 능력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능력치가 더 중요하고 말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감독이 쓰고 싶은 색깔에 맞춰가지고 연계형이라면은 좀 더 연계에 필요한 능력치, 전술적인 능력치가 높으면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득점을 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쓰고 싶다면 거기에 관련된 능력치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능력치들은 아마도 섀도우 스트라이커랑 비슷할 겁니다.